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의 하나로 꼽히는 토마토에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가 있고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토마토를 잘못 섭취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초록색을 띠는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두통과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토마토는 잘 익어서 붉은색이 됐을 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은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영상 고속 검색 솔루션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건물 안이든 밖이든 어디에나 설치되어 있는 CCTV. 범죄 예방과 시설물 보호, 교통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데요. 일반적으로 CCTV를 통해 방범 감시를 수행할 경우 관제요원이 항상 CCTV 화면을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관제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CCTV의 수가 많아지면 위험 상황이 발생해도 제대로 인지하고 빠르게 반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감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구에 위치한 한 영상정보 분석 기업. 이곳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인 ICT 융합을 바탕으로 지능형 영상정보 보안과 영상인식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2008년 12월에 설립하여 데이터 기반의 사이버 보안을 시작으로 비정형 데이터 보안과 딥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자회사 제품인 인공지능 기반 시큐어처 8종과 블록체인 플랫폼, 클라우드 플랫폼 등 미래 산업의 기술을 R&D 투자를 통해서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지능형 영상 보안 및 영상 분석 선두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 CCTV 영상 유출 및 위변조를 방지하는 영상통합 보안 솔루션 출시를 기점으로 개인 영상정보 보호 분야의 선두주자로 거듭난 이곳. 2020년 영상 고속 검색 솔루션을 개발해 지능형 영상정보 분석 분야로 진출했으며 동시에 스마트시티와 스마트팜, 그리고 사회안전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데요. 기존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영상 관제 시스템의 경우 CCTV 대수에 비해 관제 요원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사람, 차량에 대한 검색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를 효과적으로 관제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객체 인식 및 추적 기술을 적용한 고속 영상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사건의 초동 조치 및 안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딥러닝 기반 영상 분석 기술과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개발한 영상 고속 검색 솔루션. 고성능 GPU를 사용해 최대 60배의 영상 검색 속도를 자랑하며 70개 이상의 채널과 다수의 영상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다중 검색을 지원한다는데요. 또한 이곳만의 자체 딥러닝 모델을 적용해 높은 검색 정확도를 제공하며 VMS 연동을 지원하여 영상 파일의 물리적 이동 없이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사한 환경의 데이터 세트 구축을 중점으로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용 CCTV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주간, 야간, 우천, 화각 등을 고려해야 하고요. 분석 대상 요인으로는 사람일 경우에 성별, 의상색, 나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차량일 경우에는 모델명, 차종을 고려해야 높은 정확도를 구현했습니다. 분석 대상 요인과 관련한 데이터 세트는 모두 공개된 연구용 데이터 및 자사 연계 기관을 통해 일부 지원을 받아 진행을 했으며 환경 요인은 자체 데이터 세트 구축 기술을 연계해서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항 기상 조업 모니터링, 출입자 개수, 차량 개수 등 대상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 세트 구축을 우선시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영상 고속 검색 솔루션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는 GS 인증 1등급을 획득하고 국가조달청 운영 쇼핑몰에 등록돼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는데요.
현재 이 솔루션은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용 진행 중이며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상의 분석 대상은 사람, 차량에 제한되지 않으며 CCTV 영상, 이미지만으로 파악이 가능한 내용일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 적용이 가능합니다. 커스터마이징의 경우 예로 생태형 관련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야생동물 관찰을 위한 트랙 카메라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서 멧돼지, 고라니, 노루, 사냥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용하고자 하는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구축해 다양한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차량, 사람, 객체 검출 및 분석을 기본으로 시장의 니즈에 맞춰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이 솔루션 외에도 CCTV 열람 시 비식별 처리에 과도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웹 마스킹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CCTV 설치량이 급증하면서 영상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색, 분석 등 자동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영상 고속 검색 솔루션을 통해 시간과 인력 낭비를 줄이며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건 어떨까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건강식품을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약해진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온종일 앉아서 업무를 보는 사무직부터 야외 근무를 하는 직종을 비롯해 오랜 시간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집안일을 하는 주부까지 많은 현대인들이 공통으로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건강이라고 합니다. 피로가 쌓이기 쉬운 현대인들은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는데요. 면역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해한 물질을 저항하는 힘으로 면역력이 낮아지면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워지고 질환이 발생해도 이겨내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영양소 섭취 등 면역력을 높이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따로 시간을 내서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 이에 건강식품으로 간편하게 건강관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특히 황실의 명약으로 알려진 공진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영묘사향을 주 원료로 하여 공진원을 만든 약초 연구가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고 공진원 제품의 대중화 및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의 세계적 명품화를 실현하고자 직접 공진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진원에 들어가는 사향은 사향노루의 향낭에서 추출한 약재로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향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사향가루는 수컷 사향노루의 향 주머니 속 분비물을 건조한 것으로 사향노루를 죽여야 채취할 수 있기에 정해진 수량만 유통이 되고 국내에 수입되는 물량도 매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약재 시장에서는 국가적으로 한정된 수입량으로 인해 불개미로 만든 가짜 사향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진초 약초 연구가는 아프리카 시벳의 영묘사향을 수입해 이 영묘사향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영묘사향은 사향과양과 동물인 대영묘의 숫것과 암컷의 향선낭에 있는 분비물로 맛은 쓰고 성질은 따뜻하며 독이 없고 향은 사향과 거의 비슷한 천연 생약이 함유된 물질입니다. 국내 명문대학교의 연구진에 의하면 영묘사향과 사향의 비교 임상 실험을 통해 두 사향은 전반적인 양리 효능이 거의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진정작용과 항스트레스 작용, 그리고 뇌허혈에 따른 체중 감소와 억제 작용 부분에서 영묘사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남아에서 사향 고양이 사육 농장을 직접 경영하며
성분 및 생산 기술 연구를 12년간 진행하면서 습득한 노하우를 통해 주 원료인 영묘 사양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45년간 약초를 연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배합 및 법제화에 대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공진원에는 영묘사향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녹용과 혈액의 생성과 순환 촉진에 효능을 보이는 당귀, 그리고 간과 신장의 기능을 돕는 산수유가 들어간다는데요. 한편 공진원은 제조에 따라 그 효능의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진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먼저 당귀와 산수유를 술로 깨끗이 세척 후 자연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법제화된 영묘사양을 꿀과 혼합하여 60도 온도로 가열, 정제해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그 후 당귀, 산수유, 녹용을 미세 분말하여 분쇄한 재료를 영묘사양이 함유된 꿀로 반죽해서 제환 기계에서 대환으로 제조합니다. 대환에 금박을 입힌 뒤 포장하여 청병에 넣어 밀봉합니다. 이 공진원은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의 본질에 충실하고 45년의 사향 연구로 완성된 정통 배합법을 적용하여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진원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임산부나 수유부, 특이체질, 아르레기 체질인 경우 개인에 따라 과민 반응을 나타낼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체 등의 급성 소화기 장애나 폐렴, 위염 등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질병을 먼저 치료한 이후 회복기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만약 공진원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본인의 체질을 고려해야 하며 제품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요즘에는 리프팅 시술을 통해서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고주파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레이저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에 나타나게 되는 노화 현상. 그중 대표적인 노화 부위가 바로 얼굴인데요. 세월의 나이테처럼 얼굴 곳곳에 하나둘씩 주름이 늘어나며 피부 처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요즘에는 피부 관리에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세월의 흔적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현상 중 하나이지만 본래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동안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리프팅 시술이 눈길을 끌고 있다는데요. 리프팅 시술은 처진 살과 주름 개선을 돕는 방법으로 크게 수술과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수술 방법으로는 안면 거상술이 있는데 회복 기간이 긴 편이며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통증, 흉터 고민으로 망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비수술적인 방법인 리프팅 시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비수술적인 리프팅 시술로는 실리프팅과 리프팅 장비를 이용한 리프팅이 대표적입니다. 실 리프팅은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녹는 실을 피부에 삽입하여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방식이며 레이저 리프팅은 고주파나 초음파를 통해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이 사용되는 고주파 레이저 리프팅은 노화 속도를 늦춰주고 재생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30대 이상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고주파를 이용한 리프팅 시술은 고주파를 이용하여 피부 진피층 깊숙한 곳까지 조사해 노화된 콜라겐을 수축시키고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시술입니다. 이때 열 에너지로 인해 콜라겐이 수축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피부 탄력이 높아지며 늘어지고 처진 모공 등에도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고주파 레이저 리프팅 장비. 1세대 출시 이후 지속적인 발전으로 최근에는 4세대 장비를 통한 시술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세대 장비를 이용한 고주파 레이저 리프팅 시술은 이전 세대 장비보다 소요 시간과 통증을 줄일 수 있다는데요. 게다가 피부 유형에 따라 조사되는 에너지 강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고 실시간 자동 조절 알고리즘 기술이 탑재되어 시술 진행 시 환자에게 균일한 에너지를 전달해 보다 정밀한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은 장비, 같은 시술을 진행하더라도 개인마다 피부 두께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개인 맞춤형으로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 처지고 주름진 피부로 인해 고주파 레이저 리프팅 시술을 고려한다면 시술 전 피부 상태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진행한 후 신중하게 시술 받길 바랍니다. 이한나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술하기 전에 상담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환자분의 피부가 늘어지고 처져서 얼굴 라인을 정리하고 싶으신 건지 또는 피부 자체의 탄력이 부족하거나 힘이 없으셔서 피부 탄력 자체의 리프팅을 원하시는 건지 면밀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얼굴을 보고 잔주름 그리고 모공 늘어짐 그리고 만져봤을 때 탄력도가 어느 정도인지 얼굴에서 무너진 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한 후에 그에 알맞는 1:1 커스텀 디자인을 한 후에 맞춤 리프팅 시술을 진행합니다. 4세대 장비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존의 3세대 장비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4세대 고주파 레이저 리프팅 장비는 티백 크기가 약 25% 정도 커졌기 때문에 시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면적의 시술할 경우에는 샷수와 시술 시간이 약 4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통증 또한 기존보다 훨씬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술 전에 피부 표면의 손상을 막아주는 쿨링가스를 분사하고 진동을 주면서 피부 속으로 고주파 에너지를 깊이 침투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통증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리프팅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리프팅 시술은 피부 속에 정돈되지 못한 콜라겐 그리고 엘라스틴을 재배열시켜주고요. 규칙적으로 또 만들어주고 진피층에 열 자극을 주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콜라겐 재생으로 피부층이 두꺼워지며 잔주름 개선, 모공 타이트닝, 얼굴 라인 정리, 피부 탄력 개선, 콜라겐 재생 및 색소 침착 개선을 돕습니다. 그리고 얼굴, 목, 배, 다리, 팔 등 원하는 모든 부위에 시술이 가능하시고요. 유지 효과는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1에서 2년 정도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술하기 전에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이 시술은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취나 마취 크림 등은 자제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사람마다 피부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라도 어떤 분들에게는 피부가 자극이 가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 레이저 리프팅 시술 시에는 시술 도중에 환자와 의료진의 원활한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술 전에는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정품 팁을 사용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품 팁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화상 위험이 있거나 또는 효과가 낮은 그런 위험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사람과 함께 물건을 쓰는 걸 꺼리는 분위기인데요. 어쩔 수 없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폐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폐에 남아있는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해주는 지폐 살균 소독 개수기를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이 유행하면서 살균 소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상 속 많은 요인들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위생에 대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그중 섬유질로 제작되는 지폐는 최적의 미생물 번식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살모넬라균과 노로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지폐 내에 서식하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지폐에서 최장 28일간 살아있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지폐 위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지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지폐를 살균 소독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폐 살균 소독 개수기와 카드 단말 소독기, 간이 소독기를 생산하는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고객이 생각이 회사로 제품으로 하는 신조를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위한 노력과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사용하는 지폐 개수기를 응용하여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폐 살균 소독 개수기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지폐 살균 소독 개수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지폐가 더러운 용품이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부분을 알게 되면서 지폐의 살균 소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폐를 살균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OH 라디칼과 UVC의 강력한 살균력이 바탕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았고 약 0.1초 순간 살균이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을 설계해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폐 살균 소독 개수기는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대기 정화 원리를 재현한 OH 라디칼과 강력한 자외선인 UVC를 결합했다고 하는데요. 지폐를 투입하면 개수와 동시에 지폐가 자동으로 소독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의 살균력은 얼마나 될까요? 세균 측정기를 이용해 개수 전 지폐와 개수 후 지폐의 세균 오염도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지폐 살균 소독 개수기를 이용하기 전 지폐의 세균 오염도는 1464RLU로 오염도 주의 단계인 상태였는데요. 개수를 한 지폐를 다시 측정해 보니 세균 오염도가 226RLU로 오염도 안전 단계의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품 외에도 UVC를 적용한 카드 소독 단말기를 개발하며 현대인들이 생활 속에서 위생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 확산으로 지폐의 위생과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지폐 살균 소독 개수기를 통해 세균의 온상인 지폐를 깨끗이 소독해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석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폐 살균 소독 개수기는 어떤 제품인가요? 저희가 개발한 지폐 살균 소독 개수기는 OH 라디칼과 UVC를 사용하여 지폐를 99.9% 살균하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지폐 개수기는 순간 이동 속도가 초당 16장, 분당 1000매이며 고속으로 이동하여 살균이 매우 어려운데요. 저희 제품은 분당 300에서 1100매까지 개수가 가능하며 매우 우수한 살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OH 라디칼은 인체에 무해합니까? 예, OH 라디칼은 거의 모든 오염물질의 살균 소독에 관여하며 화학적으로 분해하고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인체에는 무해한 천연물질입니다. OH 라디칼은 공기 속 세균을 빠르게 산화시켜 분해 제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이나 가정 실내에서 공기 살균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을 해외에 먼저 수출했다면서요? 네, 저희 제품을 국내에 출시하기 전 해외 시장인 홍콩, 에티오피아, 도미니카, 인도 등에 수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110대를 수출하여 10대를 작년 말에 수출해 현지 은행 지점에서 실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량 100대는 현재 생산 진행 중에 있고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시중은행을 직접 방문해 제품을 시연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샘플을 발송하며 영업활동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목표 있으세요? 네, 지폐를 개수할 때마다 나오는 미세먼지와 세균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은행 환경의 상태는 정말 최악의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중앙은행에서 지폐를 살균 후 수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저희는 은행을 클린 은행으로 만들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지폐를 옮겨 번거롭게 소독하는 일이 없이 저희 제품을 도입해 은행원의 건강과 고객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려동물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료나 제조 과정을 꼼꼼하게 살핀 후에 반려동물 먹거리를 구입한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곤충을 기반으로 한 영양가 높은 친환경 사료를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어느덧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인데요. 특히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는 페팸족의 출현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에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 펫푸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이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사료를 선보인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26년간 반려동물을 위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성장해온 이곳. 자체 브랜드인 고양이 사료와 주식캔, 그리고 강아지 비건 사료와 곤충 사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 중이며 제품군도 다양하다는데요.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만큼 인기 있는 펫푸드를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휴먼 그레이드라는 표현이 흔해졌지만 저희는 약 10년 전부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워물로 만든 건강한 간식을 개발해 지금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가구 수가 급증해 수요 역시 늘어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동물과 환경까지 이롭게 하는 지속 가능성 원료의 친환경 채식 사료와 곤충 사료를 출시해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도 해외에서 여러 수상 내역으로 검증된 제품이라는 점이 국내 소비자분들에게 신뢰감을 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채식 사료는 반려견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과 식물에서 추출한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 및 무기질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데요. 귀여운 포메라니안을 키우고 있는 직장인 전광진 씨. 며칠 전부터 일반 사료 대신 채식 사료를 반려견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저희 애가 눈물 자국도 되게 심하고 변 상태도 좀 안 좋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고민하고 알아봤는데 채식 사료가 되게 주변에 좋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급여해보니까 눈에 보일 정도로 되게 눈물 자국도 많이 없어지고 변 상태도 매우 좋고 애가 좀 더 건강해진 느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진돗개 2마리와 함께 사는 손소영 씨. 그녀는 자신의 반려견들을 위해 곤충 기반의 친환경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는데요. 이 사료는 귀리와 고구마 등 식물성 성분을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귀뚜라미 분말에 결합해 영양가가 높은 친환경 사료로 반려견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아닌데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료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추천받아서 이 사료를 먹게 됐는데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또 중요한 거는 스태미나가 좋아져서 그런지 너무너무 잘 뛰어다녀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오븐에 구운 사료라서 그런지 확실히 바삭바삭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많이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맛과 영양은 물론 미래까지 생각한 친환경 사료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정엽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반려동물 사료와 용품을 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깨끗한 먹거리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식 사료는 어떻게 선보이게 되셨나요? 네, 전 세계 반려인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피부 트러블, 눈물 제거, 알러지, 비만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육류에서 오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채식이든 육식이든 장단점이 있는데 피부 트러블이나 비만 등 질환들이 주로 동물성 단백질 원료에 의해 유발되기 때문에
고기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든 동물이든 동물성 알러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롭지가 않습니다. 또한 가축 생산을 위한 아마존의 파괴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류보다 채식을 늘린다면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곤충 기반의 사료도 출시했다면서요? 네, 이번에 출시한 곤충 사료는 강아지 알레르기에 탁월한 귀뚜라미나 동해 등의 유충 분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생태학적으로 친환경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귀뚜라미는 타우린과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단백질 역시 소고기보다 3배, 철분은 시금치보다 2배고요. 오븐 베이커 방식으로 저온에서 천천히 소량씩 생산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료의 알갱이 또한 바삭바삭해서 급하게 사료를 삼키던 강아지들이 식감을 즐기면서 천천히 먹는다고 합니다. 친환경 사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밀, 옥수수, 육류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료가 들어가지 않고 건강한 재료는 전체적인 몸의 스태미너를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기 있는 피부와 피모 유지, 그리고 건강한 면역 체계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곤충은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이산화 배출량이 없어서 지구 환경에도 이롭고 조류 독감이나 돼지 열병 등 전염병에도 자유롭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의 연구가 더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 또한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건강한 사료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온도 측정이 일상이 되면서 열화상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열화상 카메라는 성능이 떨어져서 오류가 생기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다른 가운데 전자광학 기술을 바탕으로 온도 측정 기능을 강화한 지능형 열화상 엔진 모듈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건물 출입 시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음식점과 카페를 비롯한 많은 곳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된 측정 기준이 없어 일부 열화상 카메라 제품의 오작동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저가의 중국산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품질 논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온도 정밀도 등 성능 기준을 만들어 국제 표준으로 제한하고 이를 국내에도 적용할 예정이라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40여 년간 쌓아온 전자광학 관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화상 카메라의 핵심 구성품인 지능형 열화상 엔진 모듈을 개발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 회사는 첨단 방산 전자 장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ICT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레이더, 통신, 전자광학, 항공전자, 해군 전투체계 등 무기체계의 눈과 두뇌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방산 분야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기존의 사업 영역 외에 UAM, 위성통신 등 항공우주 분야와 열화상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 자동차 나이트 비전 센서 등 산업용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첨단 방산전자와 IT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갖춘 기업으로 지상, 해양, 항공 분야를 넘어 우주 및 사이버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IT 서비스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며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와 위성통신 안테나 등 미래 신성장 동력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는 온도 측정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지능형 열화상 엔진 모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여러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하나의 칩에 구현한 반도체인 시스템온 칩에 적외선 영상 신호 처리 기술을 적용해 기존의 모듈보다 소형 및 경량화되면서 고화질 열화상 신호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드웨어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변경만으로 화질과 온도 측정 범위 등
카메라의 세부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 보안, 감시나 소방, 안전,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과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난해 8월 온도 측정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기존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정확한 온도 측정을 위해서는 고가의 블랙바디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저희는 초소형 모듈 형태로 별도의 블랙바디 설치 없이 카메라와 일체형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이는 획기적인 비용 절감과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온도 측정 오차 범위를 0.3도 이내로 줄여 더욱 정확한 측정을 제공합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첨단 기술 제품인 지능형 열화상 엔진 모듈. 이 제품을 통해 열화상 카메라의 온도 측정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기술 개발로 열화상 엔진 모듈 시장을 리드할 것이라는 이곳.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해 전 세계 열화상 엔진 모듈 시장을 선도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용욱 사업단 부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반적인 사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방산 및 ICT 부문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민간과 국방 분야까지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 있는 첨단 기술 기업입니다. 제가 속한 미래기술사업부는 40년간 축적해온 감시 정찰 및 전자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방 분야 열화상 카메라 기술을 민간 분야에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지능형 열화상 엔진 모듈을 개발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 기업은 국방에 활용되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차, 장갑차, 함정, 전투기 등에 쓰이는 감시 정찰형 열상 카메라를 작게는 야간 소총 조준경, 관측경 등을 국방 분야에 개발 공급하여 왔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열화상 카메라를 고성능, 소형, 저가로 개발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 지능형 열상 엔진 모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열상 엔진 모듈은 민간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보급되어 인체 발열 감지용 카메라 같은 경우 검증되지 않은 외산 장비가 정확한 온도 측정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방 기술을 응용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여 정확히 온도 측정을 하고 더 나아가 감시용, 자율주행차 센서 등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목적 열상 엔진 모듈로 고도화하여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부각되어 온 열화상 카메라가 보다 정확하게 기능을 하여 국내의 방역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기술적으로 중소업체에서 다루기 힘든 제품입니다. 저희가 핵심 모듈을 중소업체에 공급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여 세계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국내 사업을 통하여 저희 지능형 열상 엔진 모듈이 열화상 관련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매김한 후 미래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수 보조 센서로 부각되어 오는 차량용 나이트 비전 사업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나이트 비전은 주 야간 및 안개, 비 등 관측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물을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센서로서 자율주행 차량,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등장으로 크게 확대될 사업 아이템입니다. 추가적으로 산업용, 소방용, 레저용, IoT 센서 등 열화상 관련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모듈 B2B 공급 사업을 공략하여 열화상 관련 전 분야 공급망을 갖춘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요양원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쾌적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요양 시스템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인류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령이 되면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중풍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보호사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에 최근에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요양시설을 찾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요양원. 1000평 규모에 이르는 쾌적하고 넓은 노인복지시설로 입소한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다는데요. 총 5층 건물로 1층에는 주간보호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1층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오전에 오셔서 오후에 자택으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동행, 목욕, 위생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는데요. 말 그대로 직장인 자녀가 있어 낮 동안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케어해드리는 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특히 재활운동에 초점을 맞춰서 케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작업치료사가 다양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데요. 이곳의 대표 재활운동인 슬링운동. 근육과 관절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며 보행이 어려운 경우 앉거나 누워서도 운동을 할 수 있으며 편마비 환자인 경우에는 좌우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재밌고 시원하고 좋아요. 운동 후에는 어르신들이 항상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데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물을 잘 드시지 않으려고 하는데 뇌에 수분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뇌질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세포면역 활성수인 바이오 기능수 정수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세포면역 활성수를 사용을 통해 무좀 아토피는 물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조격에도 사용해 피부의 빠른 흡수를 돕고 있습니다. 뜨끈뜨끈 뜨거운 열로 몸을 찜질할 수 있는 원적외선 찜질방과 재미있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 그리고 나만의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수경 재배실과 숲, 바다, 꽃밭을 배경으로 한 실내 산책로까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도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한편 2층은 1, 2인실 위주의 구조로 되어 있는 요양원이라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운동을 할 수 있는 물리치료실과 체계적인 요양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3층에서 5층은 편의성을 고려한 독립된 주택형 실버타운으로 만남의 장소인 널찍한 거실과 어르신들이 산책하기 좋은 옥상 공원이 마련돼 있다는데요. 특히 이곳은 실내 환경 관리와 함께 주기적인 소독, 방역 작업을 진행해 청결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원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쾌적한 시설과 친절한 케어 서비스, 그리고 재활운동 프로그램까지 갖춘 곳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박연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양원을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한 병상에서 오래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셔서 그 호탕하신 성격에 저희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너무 힘들고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 유치원을 운영하는 저는 그때부터 그 삶의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또 죽음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웰다잉이라고 하죠. 잘 죽는 방법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노년에 내 가치 있는 삶은 그 삶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되었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 때처럼 장황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노년을 잘 준비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다라는 그 의지가 요양원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 기관의 차별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통합시설이라는 거.
주간보호, 요양원, 실버타운 이런 그 복지기관들이 모여있는 통합시설이고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심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도시 외곽에 싼 땅에 요양원을 짓고 경치가 좋아요, 공기가 맑아요라고 광고를 하지만 사실 문제점은 그 보호자나 종사자들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추세는 도심이나 도심 가까이에 짓는 게 또 현재 추세고, 그래서 저희 기관도 종사자나 보호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가까이에 협력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급한 사항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운동을 중점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어르신들을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그 와상 어르신들을 방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방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행사 중에 시장놀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 시장놀이에 필요한 화폐를 미리 준비해서 그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실 때나 방에서 나오실 때 화폐를 드려서 자주 나오실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지면을 통한 프로그램보다는 유치원에서 사용하던 교구들을 가지고 와서 어르신들을 교구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옥상 공원 산책을 좀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네. 아직도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거를 현대판 고려장애라고 인식하여서 부끄러워하거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또 나라에서 준비한 복지 서비스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국가 책임제라고도 하는데,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런 제도를 좀 잘 활용해 주시고, 이제는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면서 힘들어하거나 또 상황이 안 돼서 어르신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그 요양원에 있는 훈련된 전문인에게 맡겨주시고 어르신들이 노후에 건강하고 즐거운 그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칫솔은 잘못 관리하면 세균의 온상이 되기 쉬운데요. 올바른 칫솔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칫솔모 사이에 낀 이물질을 방치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양치질을 한 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칫솔모를 벌려서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칫솔은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되는 창가 쪽에 보관하는 게 좋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식초나 구강청결제를 증류수에 희석한 후 5분 정도 칫솔을 담가두면 살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